이제 마지막 또 하고 마지막 표시하고 가자. 집에 마지막 표시하고. 어디 풀어야 돼? 여기야. 자, 18쪽이네요. 18쪽에 1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7번 문제. 이건 우리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해서 나온 2차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일 오메가 바는 1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이대로 안 될 거잖아. 몇이야? 그러면 정리하면 오메가지. 왜? 얘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며. 그럼 이거 33제곱 해도 하나가 남으니까 그 하나. 그리고 얘도 그러면 하면 오메가 분의 1이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라고 얘기할 텐데, 혹시 이거 바로 보여?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뭐다? 혹시 바로 보이시나요?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으면 빠른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수 있지 않아? 오메가는 0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그냥? 그렇지. 이렇게 바로 찾는 거지. 여기서 양변에 나누기 오메가를 해가지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바로 찾는 거지. 요런 그러니까 이제 세팅해놓고 나면 좀 뭘 가지고 적용하지? 하면 좀 빠른데, 세팅 안 해놓고 머리만 굴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 좀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기를 처음에는 특히나.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해요? 사실 뭐 여기가 부호가 서로 달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예쁘게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라던가 그런 식이었다면 계산이 좀 빨랐겠지만, 얘는 계산이 안 맞네 지금. 그치? 모양 변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나는 통분했어요. 1 마이너스 오메가랑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한 거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안 걸려. 요거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 2, 3분의 2가 되나?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이상하다 했어. 여기 1이 아니군요. 2군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뭔가 이상하다 했어. 3분의 3이라서 1이죠. 그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더 빠른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어. 여기서 한번. 자, 그러면 밑에 한번 18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밑에 18번 문제.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 빼기 오메가를 물었잖아. 그렇지. 얘는 있어요. 어차피 방금 우리가 세팅해놓은 그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똑같이 x 세제곱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이니까 방금 거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 보면 되겠죠. 뭘 써? 나는 이걸 썼어요. 얘를 바꿨어요.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뭐게? 마이너스 오메가가 보여요? 난 이걸 썼어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세팅해놓고 뭘 활용할지는 상황마다 다 달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저기서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러면 나눠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었죠. 정답은 1이겠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쓰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고민을 열심히 해보시는 거예요. 빠른 길을 찾는 거예요. 분명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든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되신 친구들은 20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비상교과서군요. 3번고 수리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20번. 이미 기출에 나와 있으려나? 아니 분석하다 보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얘기 드렸는데 군포고는 올해 교과서를 안 쓰고 예전 교과서를 쓰더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번 새로운 교과서가 아니라 예전 교과서에서 다 냈어요. 시험 문제. 왜 그러죠? 왜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던데. 자, 20번 문제. 이게 사실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어도 뭐 교과과정이라고 합리화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다행히 어느 학교도 나오진 않았죠. 애매해서. 이번 기말고사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지. 이건 괄호 2번을 풀면 돼요. 언뜻 보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네, 그치? 근데 문제가 뭐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문제 난이도 올리고 싶을 땐 우리는 항상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식은 어떤 수를 대입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오늘 지금 이 테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는 거야? 저기 들어가는 숫자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오메가다라는 게 좀 떠오르는 거지. 즉 여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걔가 0이 돼.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그 숫자를 우리가 그냥 오메가라 가정 좀 해보자. 오메가라 가정 좀 해봅시다. 그러면 저 오메가는 특징이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에 의하면 양쪽에 누굴 곱해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식의 한 허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식의 한 허근. 그래서 이거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7제곱 더하기 3 오메가 더하기 1은 얘는 싹 다 0돼서 날아가고 a 오메가 더하기 b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7제곱이 뭔데? 그냥 오메가죠. 그렇지? 그러면 왼쪽식 정리하니까 4 오메가 더하기 1이 a 오메가 더하기 b다 라고 하면 a가 그래서 뭐다? 4, b가 1이다. 왜? 오메가는 무슨 수니까? 허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항등식처럼 허수 부분끼리 그리고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교과서 거기선 여러분들한테 니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니은의 성질을 적용해서 저 A와 B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4, B는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테마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시험지 한 켠에 갑자기 대뜸 나오면 살짝 당황할 수 있겠지. 중간고사인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활용 쪽을 근데 여기 활용은 다 무난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한번 27번 간단히 체크해볼까? 27번 한번 볼게요. 반지름이랑 높이가 같대. 그때 그 원기둥에 10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부었더니 높이가 3cm 남기고 채워졌네. 그럼 이제 부피 구하면 되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r제곱 파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r인데 높이가 3cm 남았으니까 높이 중에서 3을 빼고 그걸 계산한 부피가 108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식 이렇게 세워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요식 세웠으면 그냥 파이 나누고 파이 나누고 r은 바로 6이 나오나? 그냥 이제 이래도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숫자를 쪼개 108을 쪼개봐.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 663 r은 6 끝. 그러니까 굳이 상사 서술형에서만 일일이 다 구하고 숫자가 보이면 예쁘게 숫자가 보이면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108이라는 숫자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 36 곱하기 3이 바로 보여. 그럼 그렇게 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29번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이건 근데 중간고사 범위나 마찬가지네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냥 요번 시험 단원이라서 여기 있는 거.
F는 0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조건인데. F는 0이래. 얘들아, 알고 있는 거. 진짜 중요한데. F가 0이니까 HX는 인수로 뭘 갖게? 그게 돼야 돼. 가조건 때문에 HX가 아니라 AX 더하기 B도 아니고 어떤 최고차 개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F가 0이라.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F2가 0이라면 여기 0이라며 이미 이 들어가면 얘 때문에 여기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H가 0이라는 건 X-가 인수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GX도 몇 차야? 근데 이거 얘들아 1차. 왜냐면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라며.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각해? 1차식인데 최고차 개수 뭐? 그렇지. 그러니까 X 더하기 뭐 K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 조건에서 GX 더하기 HX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 이게 GX 더하기 H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래. 그러면 GX의 1차항이 1이고 그럼 HX의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최고차 개수가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네? 그러면 K 더하기 4가 3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끝났네. 그래서 GX가 X-1 H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끝났죠. 차근차근 하나. 그럼 이제 대입해서 근 찾아봐 라고 얘기하니까 대입해서 근 좀 찾아보죠. fx가 x-2의 완전 제곱에 gx란 x-1이고 더하기 hx가 마이너스 2의 x-2인데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x-2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2에 x-1에 빼기 2. 그래서 여기서 근 x는 2 나오고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0하고 3이 되겠네. 그래서 0, 2,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0번도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어려운 거는 다 털 거예요. 이번 1회 독해. 2회 독해 여러분들은 원장님이 1등급 기분 다 타래요.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뭔지 모르죠? 1등급 기분 다. 있어요. T2반 애들이 쓰는 거죠. 교재 똑같이 가져가래요. 여러분들이랑 T2반 애들.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기분 타. 재밌겠다. 이거는 살짝 아이디어 싸움이긴 한데 이게 내 아이디어를 써도 안 보여서 잘. 머릿속이 복잡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이라고 하니까 차수도 모르고 그럼 나랑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대로 하면 차수부터 찾아야지 라고 해서 차수 찾고 하겠죠. 자 봐봐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나 봐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던 대로
차수를 찾아요. px에 몇 차식이죠? px가 2차식. 근데 px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두고 a, b, c 계수 비율법으로 싹 다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아니면 뭐 숫자를 대입해보던가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뭐 2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던가. 그렇죠? 말고 혹시 그러니까 알아요. 나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러니까 나라고 이 방법을 한 번에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항상.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민을 좀 숙제 같은 거 할 때 뭔가 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문제를 식을 써놓고 가만히 다른 방법 없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좋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계산을 하기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계수비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px에 px 빼기 2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서로 다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얘가 표현될 거야 라는 거 아닌가? 이 식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px를 바로 찾을 수 있네.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가 의도는 그거야. 4차 식을 인수분해 해봐라는 게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돼? 보여? 안 보여. 그게 문제야. 안 보여. 아니 단어 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상수항의 약수들 해봤자 풀마일밖에 없거든. 그러면 풀마일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이 4차 방정식은 뭐만 가지는 걸까? 허근만 가져. 4개가 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모양을 변형해서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거슬리는 게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쪼개봤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나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야. 근데 이게 더 깔끔하긴 해.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마이너스 x 세제곱과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쪼개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짝만 잘 찾으면 바로 보여. 여기서 또 짝 찾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두 개 짝 잡고 나머지도 짝 잡고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랑 x 세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짝을 잡으면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해서 얘가 인수분해 하니까 아 4개가 다 허근이 아니네. 얘는 허근이고 얘는 7근은 맞는데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대입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나오네. 끝이야. 그러니까 px가 뭐야? 이게 나오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 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애초에 그러면 이 식이랑 곱해서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씩 나왔어야 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뭔가 ax 더하기 b라 하고 더하기 ax 더하기 b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찾으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네, 이 방법도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다. 요렇게 보면 좋다. 핵심은 요렇게 보자. 이렇게 좀 보자. 이 문제는 지금 좀 인수분해가 지저분해서 그런데 아마 다른 문제들이었으면 이게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오히려 얘가 그냥 조례집법이 쉽게 되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됐으면 수업이 끝나갈 때가 되고 있죠. 연립 방정식만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납니다. 연립 방정식이 크게 막 어려움 있지는 않아서 25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공통근 여러분들이 아마 낯설고 어려워하는 게 혼자 힘으로 좀 풀었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아마 공통근일 겁니다. 그래서 공통근을 좀 건드리고 이제 좀 풀어보고 활용 좀 건드리면 끝날 거야. 자, 공통근입니다. 거기 보면 결국엔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공통근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야. 괄호 1번 보면 fx가 fx랑 gx가 공통근으로 알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식 자체가 x-알파를 둘 다 인수로 갖고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때 그 x-알파로 묶여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근은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걔를 도대체 응용하는 게 걔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면 거기 밑에 예시 있지. 이따가 풀어보긴 할 건데 예시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m은 0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은 0 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공통근을 가정하면 돼요. 제일 간편한 거 공통근을 가정하세요. 알파라고 가정 좀 해볼까? 그럼 식이 바뀌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m은 0 이렇게. 그리고 얘도 알파 제곱 더하기 m알파 더하기 3은 0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야?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뭘까요? 더하거나 뺄 거잖아, 그렇지? 근데 더하거나 빼는 거의 목적이 뭐야? 그렇지. 그럼 뭔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문자를 줄이든 개수를 줄이든 뭔가 줄일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줄이고 싶어. 그 둘을 어떻게 해? 일단 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알파 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빼야지. 그래서 빼보는 거야. 빼니까 3-m의 알파 더하기 m 빼기 3은 0이 되면서 m-3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인수분해 식이 완성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2개가 생겼네. 무려 1. m은 3일 때와 2. 알파는 1일 때라는 선택권이 생겼죠.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공통근이 몇 개래? 이 문제 핵심은 공통근이 오직 하나래. 자, 이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는 말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안 돼. 그렇지. m은 3이 안 돼. m은 3이 들어가 봐. 두 식이 어때? 그렇지. 동일한 식이 나와. 동일한 식이 어떻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식이다 보니까 땡. 정답은 알파가 1일 때. 그러면 알파가 1이 공통근으로서 존재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돼 그냥.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통근은 1, m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 이렇게.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더하거나 뺀다. 근데 연립방정식, 즉 이쪽 단원에서 제일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낯선 유형이야. 이 공통근. 그래서 좀 같이 본 거고 이쪽 연립방정식 쪽은 다 더하거나 뺄 거야, 얘들아. 다 더하거나 뺄 거고 막 대입하고 할 건데 핵심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야. 쉬운 것들은 좀 체크하고 건너만 뛸 겁니다. 31번. 여러분들한테 준 2개의 식이 생긴 게 어때? 위에는 1차고 밑에는 2차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위에 있는 거 밑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문자 하나 줄여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거고. 33번은 2차식 2개니까
뭘 확인해? 방금은 느낌이 다르지. 아까는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였다면 이번엔 2차식 두 개지. 그럼 뭘 확인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죠. 그래서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정답 찾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35번 한번 풀어보세요. 35번. 답지는 다 받았지? 받았네. 어떤 식을 가지고 풀어? 35번은 연립방정식이 무려 2개나 줬어. 근데 왼쪽 연립방정식이랑 오른쪽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어쨌든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잔뜩 껴있으니까 어떻게 해? 미지수가 없는 이 2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지 않아? 경계를 푼다는 얘기지. 아니 어차피 여기 풀어서 나온 게 여기에도 해로서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이 연립의 경계를 풀면 되죠. 그냥 4개씩까지 연립방정 푼다는 느낌 가면 괜찮아요. 그럼 저거 하면 이거 푸는 거야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y는 4 빼기 x라고 바꾸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순서상 찾아가지고 정답을 내면 되겠죠. 근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x 이렇게 쓰면 안 돼. x가 2고 y는 2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답 쓸 때 연립방정식 답 쓸 때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답이 한 개가 아니야 하면 막 여기에 계속 붙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막 붙는 거야. 순서상이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정답이? 그럼 여러 개 다 써야 돼요. 연립방정식은 알겠죠? 자, 그러면 37번 있잖아. 37번 오른쪽에 있는 37번 35번은 이제 이거 가지고 대입해서 A, B 찾고 계산하면 돼요. 자, 37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차피 x 더하기 y가 6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20이라면 y는 6 빼기 x로 해서 대입해서 정답 문제 푼다 라고 가도 돼. 근데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 지금 밑에 요 밑에 민재랑 지유라는 친구가 막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민재가 얘기하는 거고 지유라는 친구는 이렇게 푼대. 요런 걸 보면 이건 x랑 y의 합을 보는 거고 이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랑 얘를 연결고리가 뭐야 여러분 곱셈 공식에서? 그치 x, y지. 그래서 여기서 곱을 찾는 거야 곱을.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구분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우라는 친구가.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런 거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x 더하기 y는 6이라고 그럼 요거 2개 때문에 x, y는 8이겠네. 36 빼기 2x 맞네. 8이겠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라고. 그럼 근이 바로 2랑 4가 나오겠죠? 근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니까 정답을 쓸 때 쓰면 되겠다. x는 2고 y가 4다. 또는 x가 4고 y가 2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 유형인데 대칭식이란 뭐냐?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연립방정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x 더하기 y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나 얘네 둘이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다 한들 주식은 생긴 게 똑같죠. 그렇죠? 그럴 때 대칭형이라고 부르고 그런 모양은 이렇게 합과 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게 또 독특한 유형 하나 39번입니다. 39번 독특한 유형 하나. 근데 이건 말로 풀어도 돼. 우리가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 어떠한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어. 생긴 게 또 똑같아. 1차식 하나야 2차식 하나야. 그럼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위에 있는 식을 x는 2y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해서 밑에 대입하겠죠. 그렇죠?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거 계산하면 그거 39번에 위에 있는 1차식을 밑에다 대입해서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 5y 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9 빼기 2는 0입니다 라고 바뀌어. 근데 얘들아 해가 몇 쌍이네? 오직 한 쌍만 있으래. 그러면 저 y 풀었을 때 y가 몇 개 나와냐? 그치? 해가 한 쌍이어야 되니까 원래 평소에 우리가 풀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보통은 해를 2개 줄 거야. 그러면 순서쌍이 당연히 2개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순서 하나만 나오래. 그러면 여기서 아예 해가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니까 무슨 근이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문제. 즉 저기서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가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의 개수를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면 해의 개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자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해의 개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스트 나랑 같이 되게 어려운 4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행히 YBM 유이찬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42번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다시 6번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한번 42번 같이 관계식을 찾아보러 갑시다.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짜리인 정사각형, 그래놓고 b와 8이라는 값을 지정해 줬어.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8 가지고 관계식 하나 만들어줘요. 8 가지고. 이 8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면 뭐죠? 4 빼기 b 더하기 a가 8이다 라는 거 나오지 않아? 단순하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4인데 여기 b니까 여기가 4에서 b 뺀 만큼의 길이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a가 될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a 4 빼기 b 더하기 a가 8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겠지. 따라서 a 빼기 b가 4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정사각형 DEFG의 넓이, 즉 정사각형 DEFG의 넓이가 삼각형 DBH의 넓이에 4 루트 3배보다 19만큼 크대요.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가 쉽지. DEFG는 쉽지. 이거 뭐야? 넓이 그냥 A제곱. 요거 잘 찾았어? 삼각형 DBH 넓이 잘 찾았나요? 넓이 뭐게? 밑변의 길이 뭔데? 아니야. 여기니까 밑변은 그냥 바로 B.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인데 높이가 뭐게? 높이가 뭐게? 높이가 뭐게? 루트 3b? 맞아요. 맞아요. 왜? 그렇지. 정삼각형은 60도가 정말 중요해요. 얘들아. 그러니까 비율이잖아. 1대 루트 3b. 그래서 높이가 바로 루트 3이잖아. 내가 계산을 해놔가지고 높이가 순간 2분의 루트 3b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야. 요 관계식이랑 요 관계식 가지고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저 높이만, 저 60도 가지고 비율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오면 얘들아, 정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60도로 인해 생기는 비율 관계 항상 가져가세요. 비율 관계 많이 나옵니다. 수학에 언제나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인데 그 46번에 문제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놓고 조건이 없어요. 요거의 조건입니다. 요거 써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저 조건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못 풀었어. 찾아봤더니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